뭐 강의 소개나 이런 거는 제가 뭐 특별히 할 건 없고요. 꼭 준비해야 될 것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지금 어쨌든 한국 사회 자체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전부 이 꼭대기에 첨탑 끝에 지금 의대가 있는 거죠. 그죠? 의대를 가려고. 그래서 지금 제 수강생 중에는 국제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요. 거기다 의대생도 있고요. 그 의대생은 어, 제 의대생이 편입해서 합격한 거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준비는 하셔요. 왜? 갈아타려고. 자, 그다음 치의대나 한의대는 많습니다. 약대도 좀 많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대충 설명해 가지고 뭐 강의 듣는다라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의 도움만 받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학교별로 어쨌든 의대 편입 자체가 대단히 다양해요. 하지만 수능처럼 다양하진 않아요. 제가 수능은 뭐 제대로 잘 분석은 못했지만 일단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시도 있고요. 그죠? 수시로 갈 건지 아니면 뭐 내신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자기가 특기를 좀 살려서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인데 편입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의대는 내가 음, 서류가 너무 괜찮아. 성적도 너무 좋고 영어도 너무 좋고 학벌도 너무 좋아. 그러면 굳이 시험을 볼 이유가 없어요. 면접 준비를 해서 한림대나 을지의대나 아니면 카톨릭 간동대나 이런 데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서류 면접으로만 뽑으니까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MMI라고 하는 면접 준비를 철저히 좀 해서 어쨌든 1점이라도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 내가 어딘가에선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나는 수학을 너무 잘해. 그러면 차라리 수학만 보는 학교를 노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제대 같은 경우 생학하고 수학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기회가 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에 대해서 5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5명이면 편입에서는 상당히 많은 명수예요. 명수가. 그래서 그러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나 그냥 수학 잘하니까 한번 지원을 해봐야지. 물론 이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정말 어, 수학도 많이 준비를 하고 생화학도 준비를 많이 해놨으면 저는 5명 모집할 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꼭 만약에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학교만 가지고 내가 도전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다고 생물하고 화학을 준비를 해서 레드오션으로 뛰어들 거냐? 너무 경쟁률이 심하잖아요. 경쟁률 자체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심했던 데가 어디냐면 중앙대 의대 2명 모집할 때가 200대 1이었어요. 그 200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이 붙는 거 이제 한 명이 붙는 거겠죠. 그래서 편입 자체는 경쟁률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생물화학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수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의대에 보는 사람 학생들이 그럼 의대를 안 보냐? 봅니다. 그럼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목이 같으니까 일단 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같이. 그러면 시험 볼 때 되면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10군데를 응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편입하는 학생들은 1월 달에는 국내 여행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제주대 의대나 뭐 수의대를 보고 그다음에 다시 진주로 왔다가 뭐 부산으로 와서 다시 진주로 가가지고 경상대 수의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쭉 올라와서 충북대 의대 보고 원광대 의대 보고 대카대 의대 보고 왜냐면 과목 자체가 비슷하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일단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죠. 잠깐만요. 지수 잠깐만. 기다리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오늘 그 합격생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질문할 수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하셔도 돼요. 이분한테. 이분은 한양대 생명과학 출신이고요. 충북대 의대하고 을지의대 두 군데를 붙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건양대도 붙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건양대하고 을지의대가 날짜가 같았어요. 그래서 지수하고 친구가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건양대 의대를 간 거예요. 한양대 생명과학.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실력은 되게 높았습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한 분은 GPA 성적이 되게 좋았고요. 그 건양대 간 아이도 GPA 자체가 낮은 건 아니었는데 좀 낮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죠. 둘 다 실력이 되게 높았어요. 생물을 너무 잘했어요, 둘 다. 지금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같이 넣으면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치 날짜가 을지의대하고 건양대가 날짜가 같아서 이제 한 명씩 이제 떨어뜨려서 가서 일단 이제 둘 다 이제 합격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아주 뭐 좋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오늘 을지의대가 9월 달에 개강이에요. 그래서 제 학습 조교로 계속 하다가 오늘 설명에 있으니까 수의대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양대나 충북대, 뭐 을지의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분들은 강사보다 더 낫죠. 합격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준비를 해본 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얘기하면 만남을 주선을 해드릴게요. 저기 따로 장소에서. 그래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뭐 질문하면 좋은데 질문 하나도 생각을 안 한 상태라 아마 하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가라 그럴게요. 네. 죄송. 고마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게요. 딱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편입은 영어가 안 되면 안 돼요. 영어. 그다음에 영어도 제가 얘기를 할게요. 985점이에요, 토익이. 물론 어떤 학교는 980점이 만점인 학교들이 있어요. 하지만 990점을 맞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요. 왜? 왜냐하면 내가 영어에서 5점이 떨어지게 되면 필기 시험에서 하나를 더 맞춰야 되는데 한 문제를 더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못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전부 다 잘하니까. 그래서 영어 꼭 챙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전에는 GPA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낮아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GPA가 낮으면 진짜 학점은행제를 가서 학점은행제 가면 99점 나와요. GPA가 99면 거의 만점이에요. 학점은행제로 해라. 아니면 다시 학교를 들어가라.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 들어가면 1학년이잖아요. 그러면 GPA 올리고 영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3 학생이 저랑 엄마랑 같이 와요. 근데 연고대는 못 가는데 경희대나 뭐 중앙대 이런 데는 갈 수 있는 실력이래요. 근데 얘는 재수를 해가지고 의대를 꼭 가고 싶은 거예요. 재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의대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차라리 저 지방대 가라. 지방대 가서 2년 동안 생물하고 화학 공부하면 되잖아요. GPA 이제 알았으니까 이 편입이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GPA 따고 생물하고 영어 공부하고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바로 가면 어쨌든 본과 1학년이잖아요. 그죠? 본과 1학년이니까 재수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 따로. 그냥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갈 수 있으면 가라. 근데 엄마는 수긍을 했어요. 아이는 어떨까요? 낮은 학교를 가라 그러면 아마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편입을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년 뒤에 충북대 의대를 가셨어요. 아주 괜찮은 케이스. 그 충북대도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서원대라고 하는 학교를 다녀서 GPA 거의 만점 받고 영어는 990점 맞았고요. 왜냐면 2년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괜찮게 간 케이스예요. 일단 편입은 GPA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GPA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 학교별 전형 특별히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생화학 비중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생화학을 하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대구 카톨릭 의대, 그 다음에 건양대 의대도 세포생물학만 시험을 보지만 거기 안에는 생화학이 꼭 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생화학 비중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북대 같은 경우도 생화학이 들어가죠. 생물생화학 이렇게 들어가니까 생화학, 그 다음에 원광대 같은 경우도 생화학이 조금 출제가 돼요. 근데 생화학 자체가 한 두세 문제 출제, 50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 출제됐다. 이거는 전체를 다 좌우할 수가 있어요. 왜? 변별력이 짱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아까 전에 그 지수라고 하는 학생은 생명과학이에요. 그래서 언제 왔냐면 9월 달에 왔어요. 9월에 와서 문풀 듣고 이제 제가 깔린 강좌는 이제 다 들은 거죠. 이제 어쨌든 쟤는 어 이제 생물만 보는 학교만 노리니까 이제 늦게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와서 잘 된 케이스죠. 잘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뭐 강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시험 자체가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려면 정말 신념과 의지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분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나이 때문에 아니면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죠.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불리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여기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일단은 나이든 뭐든 일단 실력 자체를 높여놔라. 생물하고 화학을 정말 수준급으로 올려놓으면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조건에 대한 것들을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력도 안 되면서 주위에 있는 것만 막 주워 담아가지고요. 기가 얇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자소서 물어보는 거. 편입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자소서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류 면접을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지만 필기 시험을 보는 그런 학교들은 자소서 비중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전형이 나오고 나서 준비를 해도 괜찮은 학교도 있고요. 요런 것들. 그다음에 또 체크해야 되는 내용은 면접. 면접도 이제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면접이 중요한 학교가 있고 면접이 좀 중요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도 면접은 생물만 보거든요. 물어보는 게 전부 생물이잖아요. 화학을 물어보진 않겠죠. 면접에서는. 그죠? 그래서 뭐 에이즈라든가 그다음에 원격 진료라든가 민영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시사적인 것들 뭐 유전자 가위라든가 그다음에 뭐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뭐 동성애라든가 존엄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포인트들이 쭉 있겠죠. 그럼 이제 가끔 제가 수업을 할 때 면접 준비에 대한 것도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그 의료 민영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원격질 뭐 맞는 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자기 주장을 합리적으로 잘 포장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를 좀 알아야지 자기가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편입 그 의대나 의학계열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하고 꼭 상담을 해라. 꼭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해서 아예 뭐 5시간을 기다리든 10시간을 기다리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3년 뒤에 의대를 합격을 보장해 준다. 저는 당연히 하죠. 준비해라. 3년 뒤에 올해는 합격을 못 하고 내년에 합격을 못 3년 뒤에 그래도 보장이 되어 있으면 할 거예요. 그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5년 해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준비를 하는데 한 뭐 몇 시간 좀 기다리고 이런 거에 의해서
개별 상담을 꼭 받았을,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이라도 기회를 잡아서 꼭 개별 상담을 해서 어쨌든 아주 자그마한 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그 다음에 손실을 때울 수 있는 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 찾으세요.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를 막 나열하면 안 돼요. 생물화학을 본다 그래서 경희대도 보고 단국대 의대도 보고 뭐 제주대도 보고 대구 카톨릭 의대도 보고 원광대 원세대 미래도 보고 다 봐요. 다 보지만 학교마다 보는 주안점들이 달라요. 그리고 출제 유형 자체가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편입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보러 가면 경상대 의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3문제나 오류가 생겼어요. 2문제는 곤쳤어요. 시험 보면서. 야, 이거 곤치라고 내려온 거예요. 1문제는 곤치지 않고 오류인데 발견했으면 바꿨을 텐데 아마 다 맞게 해주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편입은 서약서까지 잘못하면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거 문제 시험 보고 나서 발설을 하게 되면 외부에 발설을 하게 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소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잘 누출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류가 있는데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성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그 출제한 사람이 출제자의 생각을 잘 꿰뚫고 있어야지 문항 접근이 가능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라는 얘기는 2-3문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2-3문제가 실력자들끼리 경쟁에서는 아주 변별력이 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맞춰주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를 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설득을 이제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문항을 보면 다 공부를 잘했어요. 다 가르쳤어요. 그래도 내일 제가 99%가 이 문제는 다 틀릴 거예요. 틀릴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요. 공개적으로. 그 다음날 와서 시험을 보고 딱 보면 99%, 1%는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는데 100%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그 문항은 이 사람이 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문항 자체를 구성을 한 거예요. 자기가 구성을 했으니까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내용에 맞춰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냈는지 안 냈는지 국가시험 같은 경우는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의대는 그렇게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문항 자체도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기출문항이 편입에서는 엄청 중요해. 왜? 아니 출제 내라고 했는데 뭘 가지고 낼까요? 내가 새로 들어왔는데 당연히 이전에 어떻게 냈는지가 되게 중요해지겠죠. 중요해지니까 기출문항 분석하는 것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학교를 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개별적으로 2시에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놨어요. 좀 길게. 그래서 뭐 나이가 많은 분들 합격 사례, 그 다음에 이제 GPA가 낮은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자기 약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개를 좀 설정을 해놨는데 오늘은 전체 이거다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경희대 뭐 단국대 시험 생물화학이 같으니까 다 볼 수는 있다. 하지만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지 하나라도 붙는 거예요. 하나라도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잘 보고 거기에 목표를 하고 나머지는 격가지로 봐야지 여기도 준비하고 저기도 준비하고 다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경쟁률 자체가 2대1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공부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여러 개를 다 준비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타겟팅을 딱 2개. 그래서 나는 단국대 의대하고 연세대 미래를 보겠다. 그럼 연세대 미래는 그 인체 발생학을 해야 되니까 미리 인체 발생학에 대한 준비를 해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15문제, 15문제지만 약간 미트형, 추론형도 약간 나거든요. 그리고 진화에서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나니까 우리가 생물에서 식물, 생태, 분류, 진화는 좀 소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물학과였지만 지금은 생물학과가 거의 없어요. 전부 생명과학 또는 생명공학, 시스템 생물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의 생물은 그냥 분류, 진화, 뭐 생태 이런 거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유전, 분자생물학, 생화학 이런 거 많이 다루니까 과학 자체도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항도 어떻게 될까요? 생물 쪽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많이 내겠죠. 문항 전체가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서 타겟을 한 2개를 정하고 그리고 격가지로 보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하고 그 다음에 학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합격 뭐 이렇게 합격생도 좀 보여주고 싶고 한데